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온 메가시티 구상이 수도권 표심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포와 구리, 고향의 시장들이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힌 상태죠. 이번 구상에 키를 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메가시티 구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오 시장이 나와 계십니다.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권 총선 상황 그리고 차기 문제까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제가 하나하나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쭐 텐데 그동안 이제 다른 광역 단체장 분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설화를 낳기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시고 시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신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제 일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발언을 자주 하기보다는 일에 집중하겠다 하는 제 마음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끔 발언을 하는데 제가 워낙 그 언어가 인플레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예. 제가 하는 말은 뉴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지금 여당 상황이 일단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여당 상황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혁신위 문제를 놓고 혁신위의 안을 당 지도부가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 지금 쌓여 있고요. 이것 때문에 혁신위가 좌초될 경우에 총선에 악재가 될 거다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혁신위는 지금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 내용이 좀 스스로 알아서 희생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의 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역지사지를 해보면 제가 사실은 불출마 선언의 원조 아닙니까? 예. 예. 본인은 굉장한 결단이고 그리고 지역 구민들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도리가 아닌 정치적 거취에 대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을 받고 바로 거기에 응하게 되면 지금 그런 그 어떤 지역 구민들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원치 않는 형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안을 했으니까 조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차기 구도까지도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런 차기 주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여쭐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금 거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장관의 현장 행보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둔 한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총선에서 맡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예, 다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현재 한 장관님 행보를 보면 이미 출마를 결심하신 듯한 느낌은 저도 받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분이 총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로 등장할 것이냐, 영입될 것이냐, 아마 그 점에 당에서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될 터인데 예.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전국을 돌면서 좀 지원 유세를 하는 그런 역할을 바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이시고 특별한 정보 관련해서는 가지고 계신 건 직접 얘기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에 사실 변곡점이 만들어진 게 지난 강서 보궐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반성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기 때문에 국정령 기조와 또 국정령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기존과 다르게 잡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번 주까지는 이제 엑스포 유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외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실 테지만 이제 어떤 형태로든 엑스포 문제가 결론이 나고 나면 아마 당연히 민생에 올인하는 모드로 돌아서시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민생에 올인하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소통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조금 이번에 그 유럽에 가시기 전에 이미 그런 행보를 시작하신 걸로 저는 봤습니다. 야당 얘기도 좀 짧게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하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개딸에 의해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이건 뭐 제가 소속 정당 원으로서 어떤 희망 섞인 기대 섞인 희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지금처럼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로 그 어떤 망언이랄까 실언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하다면 굉장히 민주당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예. 아마 지금 뭐 재판에 그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리스크 때문에 리더십이 실종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메가시티 구상 때문에 정치권이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몇 개 시는 서울시의 편입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기도와 인천시는 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총선 전에 이게 어떤 방향성이 잡히게 될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마 총선 전에 결론까지 나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예. 그런데 저는 구상이 진정성을 담아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성숙된 그런 의견이 모이기를 좀 기다리는 의미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총선 이후에까지 좀 충분히 논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왜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거냐? 이게 뭐 총선용 정치적인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뭐 모든 큰 변화는 선거 전후에서 생겨나는 게 사실 민주주의 국가의 보통 패턴이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의 역사를 보면 보통 건국 이후에 10년, 30년 주기로 조금씩 그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행정구역이 뒤따라서 넓어진 형국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30년 만에 그걸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 온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주민투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투표는 충분히 장단점이 알려진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성숙된 뒤에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뭐 서울 비대론 이제 처음에 논의가 그렇게 흘러갔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잘 현실을 반영한 얘기가 아닌 걸로 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인구는 1,400만인데 비해서 서울 인구는 940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서울 비대화론을 전제로 한 그 이야기가 되는 단계에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문제를 이제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풀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여당이나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호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산과 아직 의논한 적은 없고요. 당과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오히려 뭐 당이 앞서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작용 같은 것을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그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걸 논의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그 문제는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 키워드, 키워드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심이 가는데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저는 스스로 찐 보수라고 자부하니까요. 자꾸 따뜻한 보수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보수가 따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정치하죠.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자꾸 씌워서 뭐 국민의힘은 부자 정당이다. 자기네들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왔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헬로윈 참사가 벌어진 지가 1주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자제분들을 잃은 분들이시니까 조금은 좀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그분들의 그 지위를 다루는 법안이 다루어질 예정인데 그 법안이 다루어질 때까지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게 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초기에는 이제 강제 철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처음에 설치할 때 저희와 의논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설치한 형국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불법 설치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과징금을 물릴 수밖에 없고 뭐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그런 점을 좀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님 이제 본인 얘기 하나 더 여쭙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기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님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올해 초에 대통령보다는 서울시장직에 한번 더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는 서울시장 신분이고요. 제가 시작해 놓은 일들도 많고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다시 또 원상태로 회복시킨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정착되고 새로 시작한 일들이 성과가 나려면은 시정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작한 일을 제가 좀 마무리하고 싶다는 욕심도 열망도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 같으면 한 번 더 하면서 마무리까지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그러신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